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싹띠를 끼워주는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싹들을 뭐 하는? 싹띠를 끼워주는 직원분이 한 분이 계신데, 되게 좋은 도반이네요. 네. 이제 다른 직원들과 이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전화 때문에 참여를 못했으니 그게 무슨 내용인지 다 설명을 해달라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상황이 갑자기 급속도로 펴지면서 나중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순간 자기를 좀 빼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저한테 약간 좀 기분 나쁜 표정과 내색을 좀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급이나 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근데 한 번 딱 하가 딱 올라왔고 근데 그 다음 순간 바로 제가 뒤로 싹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보니까 즉 쓰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뚝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스님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봤을 때 소목 방울 소리가 뚝 떨어져 나간다고 표현을 하셨던 같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뚝 떨어져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저는 뒤로 물러섰고 그 다음에 대상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그 하가 이제 툭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그냥 예전 같았으면 이제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타인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적정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른바 시범 케이스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어떤 자기의 판단 이게 이제 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것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생각이 그냥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사띠를 일깨워주는 친구가 제가 이제 옆에 직원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분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 알겠는데 일을 키우고 싶진 않다라고 저한테 해석을 요청을 했어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 또한 이게 굉장히 나쁜 행동인 줄 알겠는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안 키우는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딱 끼어들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비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의 맥락 속에서는 분명히 비난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맥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굉장히 하면서 좀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화가 탁 올라왔는데 그리 화가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제가 따로 잠깐만 그래서 비내실 가서 첫 번째 상황 때는 뭐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나중에라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뭐 그런 맥락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처럼 분명히 비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안을 알지만 이 담당자의 내 옆에 있는 직원 담당자 입장에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충분한 고충을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경감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후에 이 친구가 이제 오후에 저한테 와서 뭐 약간 실험 농담이면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수행이라는 게
저번에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다른 시선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델링을 만들려고 했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서 저를 좀 일깨워줬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어떤 가치와 공덕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그 세간의 삶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사람과 사람, 또 대인과 대인과의 그 관계로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직장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더 쫀쫀하고. 왜냐면 거기는 상하이 급이 있기 때문에 직위 같은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더 쫀쫀한데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보통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전부 그 내용으로 가지고 살아가요. 왜냐면, 빠냐띠적인 내용, 스토리. 결국 자기 자신의 스토리, 타인의 스토리. 타인의 그 내용, 자기 자신의 내용, 타인의 마음의 내용, 자기 자신의 마음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상충하면서 그게 이제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그게 인생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항상 문제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로. 그 스토리, 내용을, 줄거리, 그거를 항상 문제로 삼아요. 그게 이제 이슈란 말이에요. 삶의 이슈. 저 고약합니다. 그게 진짜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는 지혜가 빵빵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살면서도 그 범주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데도, 있으면서도 몰라, 본인이. 그 테두리 있다라는 걸 몰라.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 스토리 내용이 다 본인이 또 자신의 관념이나 생각으로 네이밍하고 라벨링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고착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것이 어쩌면 나가 돼버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아관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존재의식, 또는 생존 욕구 행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존 욕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슈 가지고 문제가 또 이슈라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 목적, 그게 순간순간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범주를 언제 벗어나냐고. 그게 인간의 삶의 정말로 딜레마? 근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라, 생각을 없애라, 생각을 끊어내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금방 이제 더블 클릭은 그게 아니에요. 사띠는 그게 아니고요. 사띠는 지혜로 자라서 자라게 해서 지혜로서 이제 그거를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벗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이전에 뒤로 물러났다겠죠? 그때 뭔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소의 그 목방울 소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뒤로 물러나면, 그 물러난다는 다른 말이 뚝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면 이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돼요. 지켜보면 돼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딱 서치하듯이 본다는 것은 지금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연이 아니고 객관화된 거를 객관화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아니야. 나는 이게 지금 자아동의식이 아니고 재범무하란 말이에요. 조연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는 것이 다 자연이요, 마음이고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쪽에서 대상으로 보는 힘이기 때문에 저쪽도 대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그렇게만 알아. 네? 이것이 없으니 저것도 없고 맨날 그런 식으로만 알아. 사실은 나중에 더 힘이 좋으면요, 이것과 저것은 없어요. 그 사이에 관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공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정, 회통. 우리 선북에서는 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통은 다른 말로 여기서는 통찰을 말해요. 통찰을 다른 말에 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무경계 곧 재범무화를 말해요. 그럼 그게 물러난 거예요.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럼 툭 떨어지면 이게 지켜보는 거죠. 서치하는 것처럼. 서치한 것이 이걸 대상, 이걸 보는 거예요. 서치하는 거를 이것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성이 없지. 여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여기는 스토리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모양된 것도 없고 형태된 것도 없고 관념도 빨아봐. 여긴 다 빨아봤다고 뺄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죠? 이건 이제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보면 지혜가 대상이다는 것이 그게. 알물 대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물 항상 놓치지 않는 이게 본다라고 할 때는 이게 사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는 늘 깨어나게 하고요. 깨어난다는 다른 말은 벗어난다는 것 같아요. 그 깨어나게 한다는 게 다른 뜻도 이미 그 전체적으로는 사라짐도 있고요. 끊어낸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거리를 내는 일이에요. 거리를. 그 대상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거리를 낸단 말이에요. 거리를. 캐마음타 스님이 그 있잖아요. 거리를 내는 걸 난 좋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거리가 그런 빠냐티 그 관념 거리가 아니고요. 떨어졌다. 달라붙지 않았다. 뭐가 떨어져. 오케이. 집착. 들러붙기, 움켜쥐거나 내치는 것. 그 거리는 사이는 뭐예요? 공간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자꾸 모으면 더 좋아져요. 지금 그때는요 급한 걸로도 쓸 수 있어요. 그 상대방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화는 나도 내 품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품지는 말고 그냥 잠깐만 하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 다른 전화 좀 받고 사람 좀 만나보고 올게 하고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그런 스토리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때까지 힘을 기르면 돼요. 그래서 그 길러라고 이런 이치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오늘, 금방. 근데 알고 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너 죽고 나 살고야. 그게 인간의 업입니다. 그 존재의 업.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알지 못하는 마음, 무명의 마음을
개발하라고 사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띠로 수행한 사람은 이런 말을 다 해, 이렇게. 근데, 자꾸 머리 띠고 꽁지 띠고 막 가운데 펴갖고 막, 왜 안 되냐고만 했었고, 막, 그러면은, 그 어떻게 왜를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쳐버리라는 거야. 생각도 쳐버리고, 생각하지 말라. 다 쳐버리고, 뭐 어쩌라는 거야. 쳐버리면 지금 어떻게 살아라. 지혜는 쳐버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재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의 집으로, 양자들이에요, 양자. 양자들이 있어서 같이, 키워. 같이 살아. 한 식구로 살아. 그게 좋은데. 왜 쳐버려? 양자들이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비록 옆집에서 꼬우고 빌려왔지만 나중에 양자로 삼으면 되잖아. 키워가지고. 아셨죠? 네. 왜냐면 그 자꾸 스토리에 다 매몰돼서 그래요. 전부. 그 삶 자체가 그래. 존재 자체가. 아주 넌널이 나요. 근데 이거 보통 힘이 아니에요. 너무 힘이 세고, 강하고,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 지혜를 많이 모아야 돼.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 단지 번유다 뭐다 이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그 스토리가.